네, 오늘 그 사업 시행 방식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은 제가 이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한 10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시나 뭐 그런 거 질문 사항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행이랑 시공의 차이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 그대로 시공은 이제 공사를 하는 주체예요. 흔히 이제 생각하시는 건설사 말하는 거고, 시행이라는 거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행의 주체가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신탁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정하는 거 이해할 것들은 시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건 이제 나중 얘기고요. 사업 시행 방식 종류에는 이제 저희가 일산에서 현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총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조합, 그리고 두 번째 공공시행, 세 번째 신탁이죠. 조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몇십 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소유주분들이 주인이 돼서 조합을 만들어서 소유주들은 거기에 조합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조합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공공시행은 공공기관이 시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약간 서울의 공공재건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른 게 말 그대로 시행만 공공이 하는 거예요. 일산에서 공공시행은 시행만 공공이 하는 거예요. 뭐 공공시행을 한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의무로 지어야 된다거나 뭐 추가되는 용적률의 몇 프로를 더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약간 약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고, 서울과 다르게. 그리고 신탁은 이제 신탁회사가 시행을 맡는 거죠. 신탁회사에 맡기는 제일 큰 이유는 그냥 자금 문제예요. 조합이 자금이 없기 때문에 보통 시공사 보증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시공사, 건설사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탁사, 보통은 신탁사들이 보통은 금융자회사거나 뭐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조달하는 목적이 제일 큽니다. 조합으로 가게 되면 동의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의 70%, 법이 개정이 돼서 예전엔 75%였는데 지금은 70%만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행과 신탁은 각각 50%. 이게 그 도정법,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는 도정법은 요건이 좀 다른데, 노특법, 일산에서 진행하는 노특법에 의하면 50% 동의만 받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보다는 20% 낮게 받아도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속도 면에서는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동의 요건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이나 신탁은 동별 동의 요건도 없어요. 조합으로 가게 되면 동별 50% 이상 받아야 되고, 그리고 상가는 다 포함해서 한동으로 보는데 거기도 이제 50% 받아야 돼요. 근데 공공이나 신탁은 그런 거 제한 조건이 없이 그냥 전체 합쳐서 50%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을 좀 쉽게 할 수 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특법이 나왔는데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공공시행이나 신탁은 사업을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조합으로 가게 되면 운영은 이제 조합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조합에서 조합위원장이 있고 이사회 그리고 대의원회가 있어서, 대의원회가 최고 의결기구인데 대의원회는 이제 국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위원장이나 이사회에서 이제 상정하는 안건을 대의원회에서 이제 의결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항들,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거는 주민 전체 투표로 결정하고, 그리고 공공시행은 그 조합과 비슷한 이제 소유주들의 회의를 만드는데 그게 주민대표회의예요. 법정 기구고 법적으로 5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지 구성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라는 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의를 해서 LH랑 협의를 하는 거죠. 근데 단점이 뭐였냐면 결정 권한이 없어요.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결정 권한은 항상 LH가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공공으로 하게 되면 LH한테 요거 이렇게 해달라 저거 저렇게 해달라 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뭐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는 결정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냐면 정부 정책이 좀 변화되면 LH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좀 있죠. 신탁은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거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돼 있어요. 결정 권한은 여기도 없습니다. 회의를 하게 돼 있고 그 회의 내용을 신탁회사와 협의를 하는 거죠. 신탁도 마찬가지로 결정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비법정 단체로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걸 꾸려요. 근데 이거 비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뭐 결정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탁회사의 결정 권한이 있고 물론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걸 100% 반영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장사꾼들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엔 무조건 다 싸게 해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국엔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아까 몇 분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없더라고요. 이 세 가지 방식에 각각의 장단점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방식을 좀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합 방식의 장점은, 제일 큰 장점은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도 있지만, 조합을 잘 꾸려가면 최소화할 수도 있지만, 갈등이 많아져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해충돌 관계에 의해서 또 사업이 중단되고 그러면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분담금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그런 거죠. 어쨌든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싶으면 결국엔 조합 방식으로 가는 게 우선이다.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근데 단점은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이 좀 많이 있다. 또는 조합장이나 임원의 비리가 많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 걸로 이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조합장이 한번 해임되고 다시 뽑으려면 몇 달 또 걸리니까, 한두 달 또 걸리거든요. 전체 투표를 통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그런 게 이제 단점이죠. 그리고 공공시행 방식은 이제 제일 큰 장점은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공공기관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안정성이 가장 높죠. 그리고 인허가나 행정 절차가 좀 간소화될 수는 있어요. 초기에는 좀 복잡한데, 왜냐하면 초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걸 반영해서 사업을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초기 단계는 조금 복잡해요. 근데 그 단계만 지나가면 그 뒤에 인허가 단계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속도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장점이자 어떤 소유주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강제력이 좀 있어요. 갈등이 생겨도 LH에서 어떤 안을 확정하면 일부의 반발이 있어도 그냥 밀고 나가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 조정에 좀 유리하다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강제력이 좀 있다 보니까. 공공시행의 단점은 자율성, 선택권이 좀 크게 제한된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제일 큰 단점이고, 브랜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게 좀 약간 단점이긴 한데, 요즘에는 공공시행을 한다고 해서 아파트 이름이 LH가 붙는 게 아니에요. 시공사 이름이 붙습니다. 선정한. 근데 시공사 선정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권한을 줘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을 권한을 할 수 있는데, 근데 LH가 시행했을 때 보통 공사비가 좀 적게 책정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가 이 차례 안 들어올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원하는 흔히 아시는 삼성, 레미안, 자이, DH, 현대, 이런 데가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공사비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또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정산 구조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책임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공사비가 뭐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다 정부에서 지원은 절대 없다. 그리고 총 사업비 기준으로 수수료가 약 2% 내외인데 2%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이 약간 신탁하고 다른데 총 사업비 구조예요. 공사비 플러스 기타 금융비용, 운영비용, 뭐 용역비용 다 합쳐서 총 사업비. 총 사업비가 저희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한 3조 조금 넘는데 2%라고 치면 한 600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는 한 600억 정도 드는데 그거를 한 가구당 단순하게 그냥 나누기 하면 한 가구당 평균 분담금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탁 방식도 장점은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신탁회사가 알아서 자금을 조달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공시행과 마찬가지로 결정을 결국엔 신탁회사가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좀 우수하다.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마찬가지로 의사결정권이 축소되기 때문에 자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신탁수수료, 공공시행과 마찬가지로 신탁수수료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총 매출 대비 약 1%, 1.1에서 1.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인근의 선도주가 아마 그 정도로 계약한 것 같거든요. 총 매출은 조합원 분양 플러스 일반 분양 합친 거, 전체 합친 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한 5조 좀 넘는 사업인데 1.2%라고 하면 비슷하게 한 600억 정도 나옵니다. 공공시행이랑 똑같은데 분당 같은 경우는 총 매출이 크기 때문에 신탁으로 하면 수수료가 엄청 비쌀 수도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수수료를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협상을 수수료율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만약 신탁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올라간다. 근데 사실 신탁이 민간 회사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수수료, 기본적인 수수료 외에도 챙겨가는 것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게 뭐 중론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수익성에 주안점을 두자면 결국에 조합으로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정성을 주안점을 두면 이제 공공시행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공공기관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속도 그런 거에 좀 주안점을 갖자면 신탁 방식으로. 근데 이제 위험성을 따지면 사실 조합 방식이 이제 내부 갈등이나 조합 비리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위험성이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수익성을 따지자면 공공시행이 약간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저희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저기 의자 갖고 와서 앉으셔도 돼요. 아까 네. 총 매출액이 네, 신탁은 네. 그랬을 때 금융비용 같은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은 아니죠. 그냥 기본 수수료. 그러니까 기본 수수료하고 금융비용은 각자가 네. 금융비용을 좀 말씀드리면 금융비용도 상당히 큰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신탁은 보통 그 PF 대출이라고 고금리를 좀 빌려요, 자금을. 그래서 보통 이자가 여기 보시면 7%에서 8%, 높으면 한 9%까지도. 그래서 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은 자금을 빨리 빌려올 수 있는 반면에 이자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저희가 고려해야 되고, 공공시행 방식 LH는 자체 채권을 발행해서 그 비용으로 조달해 오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좀 싸요. 한 요즘 기준으로 보면 한 4.5%, 4%뭐 이 정도 내외예요. 그래서 이자가 좀 싼 장점이 좀 있죠, 공공시행. 조합으로 하게 되면 허그 보증이나 시공사 보증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시공사 보증으로 하게 되면 시공사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율이 좀 많이 달라져요. 만약에 제일 좋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5%에서 5% 사이, 그리고 신용 등급이 좀 내려갈수록 이자 이율이 좀 올라가죠. 그래서 시공사에 따라 좀 다르고. 그래서 금융비용으로만 따지면
공공시행이 제일 좋고, 두 번째가 조합, 그 다음에 이제 신탁의 금융비용이 제일 비싸요. 금융비용은 이제 수수료랑 별도의 내용이고요. 네. 또, 저희가 이런 거 고려해보면 정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흔히들 신탁하면 알아서 잘해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신탁 방식이 나온 게 최근 5년 이내? 예. 그래서 서울은 아예 신탁 방식으로 완공한 사례가 없고, 전국에서 대전, 제가 찾아보니까 대전, 뭐 인천, 안양, 이런 군데 몇 군데 소규모로, 그것도 대규모는 없고, 소규모로 재건축 진행된 사례가 좀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완공된 데가. 예, 최근에 뭐 대규모 신탁 방식으로 된 데는 뭐 없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아직도 잘 모른다는 거죠.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예,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뭘 결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추진하는 위원분들하고만 회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소유주분들 의견을 들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했고요. 다음 한 10월 초부터 저희가 동의서와 투표를 좀 거둘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은 그 전체 소유주분들의 투표, 전체 투표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요 내용을 의견을 듣고 요 내용을 이제 의견 나누는 걸 내용은 다른 소유주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다음에 본인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탁 방식이 많이 적용됐어요. 근데 그 많이 적용된 이유를 좀 아셔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이게 통합 재건축이다 보니까 갈등, 주민 갈등이 많은 것을 위험을 고려해서 신탁 방식을 좀 강제했어요. 분당 같은 경우는 아예 선도지구의 가점으로 신탁 방식을 선택하면 가점으로 점수를 추가 점수를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도지구가 되려면 무조건 신탁 방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네이버 카페에 그렇게 신탁을 많이 한다 글을 쓰셨는데,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선도지구가 신탁 방식을 하게 된 이유가 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기 의자 더 갖고 오세요. 네, 지나.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뭐 사실 이게 뭐 정치는 아니니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신탁은 이게 그냥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토탈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그러니까 그 업체에 그냥 다 맡기는 거죠. 디자인까지. 그러면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잘 해주거든요. 대신에 단점은 이제 돈이 많이 들죠. 비싸요. 요즘에 30평대 인테리어 풀로 그렇게 하면 1억 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탁이에요. 부자 동네는 뭐 이익이 많은 동네는 신탁으로 맡겨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분담금이 좀 걱정이 많다, 그런 동네는 사실 저희 같은 데죠.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많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분담금 걱정이 제일 큰 걸로 제가 이제 여러분 만나면은 제일 고민이 그거거든요. 분담금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가. 그런 거에서 보면 마른 수건을 비틀어서 짜낼 수 있는 조합 방식이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일 우선순위는 제 생각에는 조합 방식으로 가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합 방식에 갈등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하면 신탁보다 차라리 공공시행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1순위는 조합, 2순위는 공공시에, 3순위 신탁,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는 조합 방식은 우리 주민들이 다 조합원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전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업이 딜레이가 되는 수가 많고 의견 다툼으로 소송들이 나고 또 첫째 제일 어려운 건 조합 방식이 초기 자금 조달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그 자금 조달을 갖다가 후원금을 모집할 수도 있고 누가 안 내주니까 그런데 이제 LH나 공공이나 예를 들어서 신탁 방식은 자금 걱정을 안 하니까 이제 단 수수료를 많이 낸다. 조합 방식은 수수료는 전혀 없고 조합원들이 뭉쳐서 하는 것인데 일단 수십억에 대한 그 자금 조달 초기 그것이 이제 제일 문제점입니다. 자금 조달 방식은 사실 뭐 공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공이나 신탁에 맡기면 알아서 다 해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속편하긴 하죠. 근데 조합 방식으로 해서 자금 조달이 문제되는 경우는 크게 없어요. 근데 이제 시공사 보증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그 시공사의 입김이 좀 세질 수 있다는 점이 좀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게 미래도시 펀드라는 게 있는데, 12조, 그게 지금 아직도 좀 진행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나 그런 데서 펀드를 뭐 진행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 12조 정도의 펀드를 만들어서 정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근데, 자금 조달이 뭐 초기 자금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느려지고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소유주분들의 갈등이 제일 큰 문제죠. 초기에. 근데 이제 그전에는 도적법사하고 가면은 도적법 가면 초기에 자금 큰 문제가 없다고. 추진위원회 돈 안 들어가요. 조합사위원회 돈 안 들어가는데 지금은 정비계획을 먼저 세우고 일을 빨리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 자금 정해야 되면 벌써 20억, 30억 들어가는 정비계획 세우는데 15에서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어차피 부담 안 하기 때문에 현재 후곡마을 같은 경우에 100% 후불제로 네. 어차피 저희가 지금 당장 부담 100% 후불제로 계약을 하는데 이제 업체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막 단합이 안 되고 여기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업체가 안 들어오겠죠. 100% 후불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돈을 모아서 뭐 15억 만들었어요. 그럼 업체가 당연히 들어오거든요.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업체가 100% 후불제여도 믿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있지만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고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여기는 잘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곳이다 해서 업체들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자금 문제라기보다는 내부 소유주 간의 갈등이 있는 문제가 더 사업 지연의 요소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유주들의 갈등은 50% 동의 법률입니다. 이게 조합은 동의 50% 동의밖에 없는 네. 조합 방식은 50% 동의입니다. 이 사업 실행을 할 때 조합 방식은 총 70%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래도 나머지 30%는 찬성 안 하신 거잖아요. 민원을 엄청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시청에 민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에 또 그게 사업 지원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는 게 좋죠. 조합 방식은 70%고 사업 시작은 50% 동의를 받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 제한하는데 50%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50%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받는데 50%.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업체, 정비업체가 두 차례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전무관리업자라는 다른 업체고 도시계획업체를 저희가 도시계획업체 지금 차례 없다고 하셨는데 유찰됐어요. 네. 근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조합 방식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그 업체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유찰 저번에 한번 9월 1일 날 공고를 내서 9월 17일 날 개찰했는데 유찰됐어요. 유찰된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제가 공정하게 하겠다 말씀드리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도지구 공모 저희가 동의서 거둘 때에도 다른 구역들은 외부 업체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게 그 선도지구 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외부 업체 도움을 전혀 안 받았어요. 순수하게 저희 추진위원님들만 활동하고 후원금 들어온 것만 활동했거든요. 그런데도 동의율 80%를 달성했는데, 이제 3등하는 구역이 한 88% 정도 동의율을 달성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제 외부업체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외부업체의 도움을 좀 받으면 결국 그 업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그래갖고 저희는 여태까지 계속 외부업체 도움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입찰 공고 냈을 때에도 원래는 그 기존에 이제 다른 재건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미리 말을 맞춰요, 업체랑. 하고 싶은 때를 정해서 위원장이 정하든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든 업체랑 말을 맞춰서 그럼 거기서 적격 심사표라는 걸 그 업체의 기준에 맞게 보내줘요. 그럼 그걸 그냥 단순히 입찰 공고 내는 거죠. 그런 보여주기 형식의 입찰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걸 안 했어요. 사전에 아무 업체와도 연락을 안 하고 입찰 공고를 냈더니 이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1기 신도시 5개 신도시가 다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일거리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1기 신도시는 지금 노특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고 업체들이 제가 유찰된 이후에 좀 연락 좀 해보고 왜 안 들어오시냐 물어보니까 1기 신도시는 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유찰된 이유.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 혹시 다시 입찰을 저희가 직접 내게 되면 그때는 좀 방법을 좀 달리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저희가 특별히 뭐 사업성이 나빠서 안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냥 1기 신도시에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일거리가 많기도 하고 일단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방식, 좀 나쁘게 얘기하면 미리 사전에 해외에서 한 방식으로 하면 그 업체가 있고 그 업체랑 바로 어떤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뭐냐면 네. 다른 단지들 톡방에도 어제 그렇게 돌았던데 예를 들어 동남아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미 사실 계획은 정비계획이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받을 필요 없는데 지금 빨리 받더라고요. 어쨌든 거기는 정비계획이 됐고 네. 동의를 50%만 내는 것이 제출할 준비가 네,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거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상당히 부족하고 있고 어쨌든 시장을 못했고 실태지를 우리 만들어놓는 굉장히 어떠시는 상황은 그런 식으로 어떤 선택을 해서 다 내는 업체가 하나 지정했다는 것처럼 저는 그 업체에 하고는 그 업체가 정비계획을 시작할 수 있는 건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준비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업체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빠르면 3개월, 뭐 조금 길어도 한 6개월 안에는 정비계획 초안이 완료가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정비계획을 다 안 되는데 최소 6개월 걸립니다. 아니, 빠르면 초안. 초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사전심의라는 걸 요즘에 진행하거든요. 예전에는 그 도정법에 의해서 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게 저희가 그 안을 올려서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거기에 통과하면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번 올렸다가 또 한 달 동안 심사해서 또 반려되면 또 그거 수정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노특법에 의해서 사전심의라는 걸 이제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사전에 안건을 초안을 제출하면은 이제 뭐 어떻게 좀 보완을 미리미리 좀 할 수 있게 심의를 하는 거예요. 사전심의안까지 만드는데 빠르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초안이.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재건축 전체적인 기간으로 볼 때 뭐 한 6개월 정도 늦는 거는 그렇게 큰 딜레이는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 중간에 사업이 여러 가지 갈등 요소에 의해서 지연되는 큰 문제, 그런 게 더 큰 문제지, 뭐 그거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 제한에 크게 이제 정비계획이 하잖아요.
네. 주민제한서를 낼때 네. 계획이 제일 큰 부분인 거잖아요. 네. 주민제한을 고양시에 해서 접수를 하고 우리가 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한 1년 걸려요. 선도직으로 1년 걸리지 않습니까? 통상 전체적인 저희가 제안하고 지정 받기까지 한 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최종 이제 동의서 걷어서 제안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정 받기까지 초안 말고 최종 계획안을 제안했을 때 한 9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지금 원래 선도지구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도시개업체를 선정한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사업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구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업체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쁜 방식으로 선정하겠다는 건 아니고, 네, 사전에 미리 업체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입찰에 좀 참여를 좀 부탁한다, 그런 걸 이제 미리 업체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입찰에 우리 할 거니까, 네, 우리 사전에 하기로 한 데 전혀 없으니까 좀 입찰에 들어와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들하고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서울에 뭐 한 700세대, 800세대 요런 데 비해서 용역 비용이 상당히 큰 축에 속해요. 그런 데는 보통 작으면 한 2억, 많아봤자 한 7, 8억 요 정도인데, 저희가 도시계획업체 용역 비용이 한 15에서 20억 정도 되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업체들이 그렇게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에선가 위원장님이 뭐 후원금을 받아서 계약금 낸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던 건데 그렇게는 안 하시겠나요? 그거 제가 위원회 회의에서 많이 제안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후원금 걷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갖고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뭐 저 혼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 하지 않아도 업체에서 해주겠다는 건가요? 그거 이제 얘기를 해봐야죠. 다른 구역에서 일산의 다른 선도지구에서 100% 후불제로 계약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는 뭐 선도지구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업체랑 얘기해봤을 때 계약금 정도 마련하지 않으면 뭐 입찰에 참여하기 힘들 것 같다 라고 하면 저희가 후원금을 모금을 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미팅을 해봐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한 10% 정도 계약금이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그 정도 모금해야 될 수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많이 내셔갖고 전체 비용을 만들면 오히려 싸게 할 수도 있어요. 저 LH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행을 할 때 입찰 단가가 저희 같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한 12, 3억 정도밖에 안 해요. 몇 억 싸게 하는 거죠. 거기는 LH는 후불제가 아니라 그냥 지정 받으면 바로 100% 완납하는 형식이거든요. LH는 이제 자금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찰 단가가 많이 싸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15억 모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거죠. 업체들도 당연히 들어올 거고. 이 도시계획업체들이 여기 참여하기 주저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거든요. 용역비용을 아주 늦게 받아요. 시공사 선정이 된 이후에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해도 짧아야 한 3, 4년 후에 용역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들어오진 못하더라고요. 길면 이제 사업이 계속 지연돼서 길어지면은 뭐 한 7, 8년 걸리기도 하니까 그동안에 본인들 자금이 들어가서 사업을 했는데, 용역을 했는데 못 받으면 자기들 위험 요소가 되는 거니까 함부로 이제 입찰에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봐봐, 오늘 기사 쓰는 이것도 매일경제에 쓴 거, 국내 빅3 시행사, DS부터 시작해갖고 빅3 시행사가 법정강의 신청을 다 했다는 얘기야. 건설계획이 직격단해가지고 이런 부동산 경기도 큰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사업가인데 여기다가 일을 하면 돈을 벌 자료를 놓고 입찰이 될까?
신청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설 경비 이거 문제가 있고 또 특히나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는 들은 건데 그 고양시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왜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가 그래요. 발목이나 잡고 그런데다가 또 위에부터도 사실 발표만 했지 모든 내용이 지금 확정된 것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시행사들이 무엇을 믿고 자기 돈 투자를 하겠어. 이런 경기가 법정 빅3가 법정까지 그 기사는 그 시행사는 자기들이 자체 사업하는 거라서 상관이 없어요. 어찌됐든 부동산 경기예요. 건설 경기.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는 자리니까 그거 논의해야 되는 얘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압전에 유찰이 돼 있으니까. 네. 봐봐요. 사업장이 한번 유찰되면 큰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왜? 데미지 입은 유찰된 장소에는 그 다음에 그 방식으로 홍보를 해도 또 안 와. 절대 안 합니다. 확! 바꾸면이나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무슨 꽃감을 찍어서 줘야 되지. 500원짜리, 5만원짜리 낀 것을 줘야 되지. 그대로는 한 번 유찰되는 게 나와요. 리스크를 하고 누가 와요? 그걸 생각하고 제일 크게 커. 시공사 선정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거랑 좀 달라요. 네. 그럼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제가 좀 늦게 와서 네네. 다 얘기하지 못했어요. 네. 지금 저희 재개발하는 것 중에 그 시행 방식 중에 지금 조합 방식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고려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그걸 논의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여태까지 정기회의 하면서도 사업 시행 그러니까 추진위원님들하고 회의할 때도 사업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2024년도 1월 달에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그리고 막바로 사전 컨설팅 응모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 바로 또 선도지구 공모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거에 동의서 걷는 거에만 혈안이 돼갖고 저희가 무슨 사업 방식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해본 적이 진지하게 논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에 투표를 하거나 주민 네. 투표를 하거나 그렇게 네,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이런 이제 논의 절차를 거쳐서 요거 이제 저희 영상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소유주분들한테 영상도 보시고 본인들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하시면 10월 초부터 전체 투표를 할 예정이에요. 전체 소유주를 대상으로. 예, 기명 투표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 대상으로 투표해서 투표 결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네.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조합 방식의 그 재건축 투자를 했다가 사실 굉장히 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단지가 같이 하는데 네. 제가 들어갔던 데는 여기보다 작은 단지였거든요. 그리고 단일 단지였는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상가를 나중에 편입해서 이제 재개발하는 그런 재건축 단지였어요. 여기가 훨씬 작죠. 근데 한 20년 동안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조합 방식으로 하니까 누군가 이제 예전에는 제가 그 투자했던 데 시공사에서 이제 처음에 추진할 때 뭐 초기 자금들을 대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하고 그러니까 조합장이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시공사에서는 왜냐면 이게 그 한 사람만 컨트롤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조합장이 매번 바뀌고 감옥 가고 또 처음에 그 시작 예상했던 공사비에서 훨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조합원들이 이 건물이 지어지면 빚더미에 앉으니까 오히려 또 조합원들이 다 반대를 해서 또 지연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20년쯤 됐는데 아직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위원장님이 조합 방식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아마 그 투표 방식을 아마 선정하자고 이렇게 투표를 하면 대부분 첫 번째 안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설 방식에 대해서 재건축 방식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으면
대부분 그걸 공부하시기보다는 아 제일 좋은 게 1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조합 방식이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생각을 하면 제일 빨리 건설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 그 공공기관이나 그런 쪽에서 좀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 조합원이나 조합장이 아닌 그러니까 공정성을 가진 어떤 그 기관에서 이 사업을 관리해 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4개 단지를 같이 하다 보면 분명히 단지별로 인권도 있을 거고 그 앞에 있는 그 속해 있는 상가의 주인분들이나 제가 예전에 이렇게 들어갔던 거는 이 상가에 조그만 상가였는데 그걸 구입하는데 수백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그 한 세대당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추가 분담금을 그 상가 조그마한 100평짜리 그 땅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 난리를 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빨리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 공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왜냐면 그 제가 했던 그 투자했던 그 재건축 단지 기준이라면 아마 위원장님도 가공까지 해야 돼요. 나중에 왜냐면 시공사애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턱 깹니다. 비리를 안 저지르면 감옥을 안 가요. 네, 근데 걔네들은 시공사애들도 분명히 코를 깨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아니, 저도 이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요. 예, 예, 너무 말씀이 길어지니까. 예. 어쨌든 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아요. 그 조합장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뭐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그 조합 방식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이나 안정성에 주안점을 둔다면 공공시행 방식이나 신탁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방식 중에 제일 좋은 방식은 진짜 없어요. 어떤 방식을 선택할 거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투표로 결정하자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합장 비리가 많아요. 임원들 비리도 많고 이사들 뭐 비리, 특정 용역업체를 끼워넣기 위해서 이사들이 무리하게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감옥 가는 이사나 조합장도 많고. 근데 그거는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안 저지르면 비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계속 이렇게 나서서 하는 이유가 저가 집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앞에서 비리를 저질러갖고 저런 사태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목적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른 업체 협력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겠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선택 방식은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뭐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성이나 안정성에 주안점을 둔다면 뭐 공공시행 방식이 제일 좋겠죠. 네. 네. 공공시행의 단점은 뭔가요? 그냥 한마디로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율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 신탁도 마찬가지고.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정책이 뭐 처음에는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해서 그래 공공시행하자 했는데 정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정부가 바뀌면. 그러면 그 정책이 바뀐 정책에 따라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걸 LH나 뭐 공공한테 다 얘기해도 다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뭐 안 받아준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저 시공사 삼성으로 꼭 해줘 막 이랬는데 소유주들 50% 이상이 삼성으로 꼭 해줘 이랬는데 LH에서 공사비를 너무 올릴 수 없다. 그러면 삼성이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안 들어오겠죠. 근데 공사비라는 결국은 소유주들의 내가 더 내고 삼성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정 권한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단점이고, 이제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유연성이 좀 떨어져요.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되고 유도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저는 사실은 지금 홍동의 지역주택 조합, 7년째 조합이거든요. 지금 짓고 있는데, 우리 조합장도 그 대의엠뷰 말씀하시는 거? 드디어 아, 그래요? 아, 근데 제가 지금 7년째로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조합이 장점이 단점, 제가 제일 결정적으로 느낀 단점이 뭐였냐면, 조합장은 어쨌든 전문가는 아닌 거잖아요. 주민들의 대표를 이끌지.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비업체 쪽에 굉장히 많이 힘들리더라고요. 이 지주택 사업하고는 좀 말이 좀 달라, 완전 틀린 거라. 지주택 사업인데 지금 건설 착공하고 있으시면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런 소위 말하는 대행사 정비업체가 하자는 끌려가는 상황인데 그 조합장이 정비업체, 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하자는 데를 끌려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기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돈을 안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할 때 우리 단지만 외부업체 도움을 안 받았어요. 외부업체 도움 받은 데는 결국에 나중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조합 방식이 저희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좋긴 좋은데 그런 어떤 조합장의 미리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휘둘리지 않는다는 어떤 핵심이 있으면 조합 방식이 저는 제일 좋다고 개인적으로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학교랑 이런 진짜 조합장의 능력이 90%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조합장의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합장의 청렴도하고 그리고 소통 능력, 그 소유주들과의 소통 능력, 그리고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도, 이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리더십만 있다고 하면 조합장의 리더십하고 청렴도만 있으면 조합장이 제일 좋다고 보는데 네, 나중에 만약에 조합으로 가서 조합장을 뽑으실 때에도 잘 고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조합장들이 처음에 한국 나올 때는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인이랑 똑같죠, 뭐. 그걸 바꾸죠. 네.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다 일반적으로 조합 방식입니다. 네. 공공 방식은 최근에 지금 말하는 거. 네, 공공도 그렇고, 신탁도 그렇고. 나온 지 얼마 안 네네. 안 공된 지가 몇 군데 되지도 않아요. 네. 근데 아까 이 선생님이 아까 조합 방식으로 했는데 한 20년째 지금 짓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이에요. 조합 방식으로 일반 재건축가 나왔는데 20년이면 짧은 기간입니다. 최소한 30년. 서울은 그래요, 예, 서울은. 그러니까. 서울은 현재 그렇고,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는 정부에서 약간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저희 단지가 4개 단지를 한꺼번에 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그 소유주분들의 생각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 의견들을 다 취합을 잘 해결해야죠. 전문가들도 아닌데. 네, 아까 뭐지? 네. 저는 이제 그 서울 살다가 이제 이거 일산 서울로 들어왔고요. 근데 제가 그 이제 서울에 서울 문통에 나시는데요. 잠원동 남들. 그 옛날 조합 저천아까 그때 재건축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 주변의 지도를 막 진행하는 제가 지켜봤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재건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보면요. 이해감이 많고. 근데 그때 제가 한 30년 지켜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재건축이 되는 성공력은 속도성하고 그다음에 사업성이거든요. 사업성이 언제나 주위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안 되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업성을 하려면 보통 이제 거기 그 주민들의 참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주민들이 분담하는 분담이 있지 않습니까?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재건축을 했을 때 이 평당 분양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기가 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매년 그때 계속 우리 일산시 도시 이제 이게 분담하고 이제 재건축 만약에 했을 때 이제 분당 얼마, 건축비 얼마 들어갈지 거기에서 제가 이제 지금 계속 돌리고 있던 거 보니까요.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유튜브도 많고 그다음에 이게 경제 뉴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아파트 분양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일산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많이 줬더라고 보니까 이제요. 뉴스에 나왔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러려면 보면 이제 주변에 얘기 나오면 이제 분당 분양가가 지금 이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 프로젝트. 그런 얘기는 이제 뉴스 보니까 평당 분양가가 일산읍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일산에 재건축했을 때 평당 분양가가 한 4천 정도 하고 그다음에 평당 분양가가 4천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일반 분양했을 때요. 조합 분양이 일반 분양했을 때요.
일반 분양가 4천 정도는 나와야지 수지타장이 맞는다라고. 그다음에 31평에서 34평짜리를 옮긴다고 봤을 때, 그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도보다 분양금이 한 5%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근데 결국 이 주민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사실 대학이거든요. 주문에도 우리 이제 이혜영이나 한 1년 전에, 2년 전에 우리 막 단톡방 만들어 해가지고 그때 찬조금도 받고 막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왔을 때 제가 이 3단지라고 4단지 사이에 이제 편의점 앞에 있어 우리 그 이모분들 두 분이 그때 이제 뭐 사인 받고 이랬거든. 그 가구분들한테요. 그때 사인하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요. 그 이제 직접 하시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거 분담하면 얼마정도 혹시 나올 것 같으면 그런 거 그분이 한 분 계신 거로 보니까 자기는 건축 쪽에 한 20 이상 일했다고 보니까요. 그분 그때 얘기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뭐 한 1억 5천 정도 내외에 아마 충분하다고 정말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금 1년이 더 흘렀잖아요. 그죠? 근데 기존에 서울 지역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평균 용적률이 한 184 나오니까요. 거의 3단지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금 사람이 잘 모르지만요. 182% 정도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 어딘도 지금 뭐 조합 방식이나 공공이나 신탁 다 장단점이 있지만 결국 속도 이제 분담금인데 그래도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 좀 조금 걱정이더라고 보니까요. 네, 지금 질문하신 거죠? 네, 그렇지 맞습니다. 질문 내용이 분담금이 너무 높은데 할 수 있겠냐 그 말씀하신 거죠? 그건 아닙니다. 아 그러면 뭐 어떤 거죠? 분담금이 적게 나오면서 재건축 재개발한 속도전인데 네. 거기에 맞춰서 방식을 정했으면 좋겠다. 속도도 빠르고 분담금도 작고 네. 안정하고 네. 그걸 다 맞추는 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각 방식에서 하나씩 거기서 이제 장점을 뽑아가지고 한두 대라도 내가 그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지. 아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사실은 분담금 최소화가 제일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조합 방식이 제일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수수료가 많이 들거든요. 이 조합이 한 해 이 정도 사이즈 규모로 운영하는데 조합 운영비가 한 해에 한 5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0년이면 50억이거든요. 근데 신탁이나 공공은 수수료가 500억이에요. 500억, 600억 해요. 저희 같은 규모로 봤을 때. 수수료는 분담금 솔직히 빼고 뭐 신탁은 총 매출 대비 1%, 1.2% 정도고 공공은 총 사업비 대비 2%인데 그럼 총 사업비랑 총 매출이 1대2가 되면 똑같은 거예요. 공공이나 시행이나 신탁이나. 근데 저희는 매출이 2배 정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탁이 오히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당은 매출이 많죠. 그러면 신탁 수수료가 많이 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뭐 말씀하신 거. 아니, 분담금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또 하나 그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시행 방식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러면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어떤 재개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조합 방식이 최소한 10년 이상 유지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공공시행 방식이 도시를 더 당길 수 있다 그러면 그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려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오해하시는 게 신탁 방식이나 공공 방식으로 하면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약간 오해하시는데 신탁 방식으로는 서울에서 완공된 사례가 없다니까요. 지금 한 건도 없어요. 심지어는 신탁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가 신탁에서 사업을 진행을 잘 못해서 계약 취소한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신탁 방식이 사업 방식이 빠를 것이다 는 거는 그냥 신탁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 자기들 이제 선정되기 위해서 사업 진행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 내 경기도권은 안양이나 제가 찾아봤더니 안양하고 인천에 소규모 재건축 몇 군데 있는데 서울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시행도 뭐
근데 빠르다고는 하는데 정말 그게 빠를까? 그건 좀 저는 의문인데, 근데 사업 속도가 조합은 느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조합은 사례가 되게 많아요. 엄청 느린 사례부터 엄청 빠른 사례까지. 그렇기 때문에 뭐 조합 방식은 무조건 느리다라고 볼 수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단합을 화합을 잘해서 하면 진행을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강남의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뭐 빨리 한 데는 한 7년 만에 정비구 지정받고 그로부터 한 7년 만에 완공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무조건 속도가 빠르다? 요거는 조금 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공공시행 방식은 이제 장점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사업 초기에는 소유주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이제 공공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저희가 이제 추진위원님들이 소유주분한테 이제 투표를 하기로 전체 투표로 공공시행 방식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LH에 요청을 해요. 사전 컨설팅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LH에서 한 3개월 정도 후에 사전 컨설팅, 그러니까 추정 분담금 얼마 나온다.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그거를 소유주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드려요. 그러면 소유주분들이 그걸 듣고 결정을 하는 거죠. 진짜로 할지 말지. 그래서 50% 이상 동의하시면 예비 사업 시행자라는 거를 협약을 맺어요. 협약을 맺고 또 동의서를 다시 걷어서 예비 사업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를 걷어서 시청에다 제출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 앞에 초기 단계 절차가 좀 복잡해요. 거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해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이제 그 이후 단계부터는 좀 빨라져요. 왜냐하면 LH는 그 공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속도가 각각의 공공기관하고 이제 협의하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좀 빠르다고 볼 수는 있어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총 사업비나 아니면 뭐 개략적인 공장분이라든지 개략적으로라든지 정리가 된 게 있나요? 제가 올해 봄에 제가 그냥 저 혼자 그냥 자체적으로 계산해 본 거를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부정확하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요소들을 심지어는 뭐 공사비 10만 원에도 여러분의 분담금이 1,000만 원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무의미하더라고요, 현재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에 100%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완공이 된 이후에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사전에 알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정비계획,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추정 분담금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게 돼 있어요, 법상에. 그때 조금 알아볼 수 있어요. 그때는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직접 감정평가도 하고 진행하고 이제 도시계획업체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공공기업 얼마 하고 이런 걸 다 정확하게 해서 계산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좀 어렵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뭐 3억이다 5억이다 이런 거는 그냥 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에 그런 단지들이 있으니까. 근데 강남에 그런 단지들과 저희가 좀 차이가 많은 게 저희는 규모가 엄청 커요. 3천 상가까지 포함한 600세대 정도 되는데 강남은 보통 커봤자 한 700세대, 800세대 이 정도거든요. 대단지가 되면 저희 같은 대규모가 되면 공사비가 한 10%에서 15% 정도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개포동에 최근에 입찰 제안 받은 게 시공사 입찰 제안 받은 게 800만 원 중반대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대규모 단지 이점을 하려면 통합재건축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좀 어렵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전체 사업비는 대략 한 3조 좀 넘고 매출은 분양가를 한 3천만 원 초반대로 예상했을 때 한 5조 좀 넘고 뭐 그 정도 예상해 볼 수는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 네, 저희가 규모가 매우 크다 보니까. 그러면 규모가 다른 데로 내려간다는 그죠.
전체 사업비가 좀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공사비를. 그리고 그 용역비도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 예를 들면 뭐 도시개혁업체 같은 경우에 뭐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 뭐 평당 10만 원 할 거를 저희는 평당 뭐 한 2만 원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로 든 거고 정확한 비율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 금액은 이 단지가 크다 보니까 비싼데 평당으로 따지면 매우 싸게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비용을 좀 많이 아낄 수 있는 거죠. 사업비가. 사업비나 건축비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많이 또 이렇게 정해 나가고 계약을 해도 변동이 돼요. 그런데 이 건축비라는 것은 내려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올라가야 돼. 입주할 때 열쇠 갖고도 안 주면 건축비 올려줘야 돼.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은 재건축 이것이 빠르면 10년, 길면 30년 걸리는데 목적은 그동안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저는 3단지하고 싹쓸어오고 4단지랑 통합을 해서 여기 들어가서 입주해서 막 편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은 못해야 돼. 그동안에 사업이 차차차차 진행이 되면서 순간마다 진행 단계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지. 지금 집값이 안 올라가지고 이거 팔아봐야 30평 팔아봐야 서울 경기 은평구 가서 전세도 못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더 비쌌는데 그런지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내일 모레인데 요 10년 걸려갖고 100살 때까지 산다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이 재개발 재건축은 항상 지금 순위 단계부터 가격이 저거 사업시행가 났다고 빵 뛰어요. 가격이 관리처분인가 났다네. 그러면 아이고 이제 안정이 되네. 빵 뛴다 또 그때. 또 입주가 이제 5개월 남았다네. 그때 또 빵 뛰. 이런 식으로 해서 오름을 봐야 내가 좀 집값에 저기로 여기서 내가 편히 살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일단 제가 특히 보면 이제 우리 사기라는 일을 묶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사기라는 일을 묶어도 사고 아무리 기존 같은 보면 이제 이익률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기라는 일을 묶은 이유는 이게 사기라는 일을 묶은 거는 나중에 이거나 소도전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묶은 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정부에서 묶었어요. 유도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독 재건축 하고 싶다고 하는데 불가능해요. 지금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일산 신도시를 어떻게 재건축할 건가, 그게 정비 기본계획인데 거기서 저희는 묶여 있어요. 저기 백마역 앞에 상가 2개까지, 저 마두 성당까지 묶여 있어요. 그래서 단독은 그냥 아예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정비 예정구역은 분할이 안 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 받은 이후에 분할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아야 돼요. 제대로 일반 치료가 문쪽으로 나쁘지 않아요. 네, 잘 못 들었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예. 통합으로 많이 빨리만 진행되면 뭐 통합이 낫다고 제가. 그렇죠. 예. 저희가 공사비도 싸게 할 수 있고 지금 단독은 아예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특별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거로 4개 단지 하고 여기 마두 성당 그리고 백마역 앞에 백마상가 설초상가 그리고 여기 주민센터 마두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 묶인 데를 일단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저희 계획은 마두 성당은 거기는 재척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구역만 이제 재건축하는 걸로. 번외 질문인데요. 네. 지금 저희 예전부터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보시면 상가 주인입니다. 네. 서촌상가하고 백마상가하고 필지가 다른데 그걸 왜 같이 묶어서 하시려고 하나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기본 계획상 그렇게 수립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건데 안 묶으면 거긴 단독으로 재건축이 어렵거든요. 어쩔 수 없이 묶어야 그죠? 왜냐면 여기 새 아파트 다 들어섰는데 그 앞에 흉물스럽게 그렇게 노후된 상가가 있으면 저희 아파트 가격 입장에서도 상당히 근데 그걸 수용해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있는 상가도 어렵죠. 잘해야죠. 뭐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통합재건축이라는 게 필지가 같은 경우에 하는 게 아닌가. 아니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재건축 하는 거예요. 저희 단지
3, 4, 5, 6단지도 필지가 다 달라요. 네. 근데 이제 장점이 한 가지 있는데, 통합 재건축 하게 되면 원래 그 동별 동의 요건이라 그래서 상가의 동의를 50% 받아야 돼요. 근데 각각의 상가 동을 개별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3, 4, 5, 6단지, 백마상가, 설촌상가를 다 합쳐서 하나의 동으로 봐요. 그래서 동의받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할 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백마역이 있어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뭐 고밀도로 뭐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4개 단지가 묶여 있는데 그러기에 고밀도로 재건축하기에 너무 단지가 크고 그 역세권으로 개발하려면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1기 신도시 중에서 딱 그 분당에 오리역 한 군데만 받았어요. 네, 저희는 그냥 주택 재건축입니다. 그렇게 가는 네. 차이가 엄청 클 것 같은데. 국민들 지금은 차이가 클지 안 클지는 사업이 확정이 돼봐야 아는데 그림을 공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역세권에 막 고층으로 빌딩을 올리면 그게 공사비가 엄청 비싸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용적률이 크니까 예. 기존 소유자분들이 네. 내야 되는 분담금이 좀 줄어들지 않아요. 용적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공기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분담금이 최소화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 또 고민을 해봐야죠. 정비구역 뭐그 업체 선정이 된다면 네. 그 사람들이 뭐 검토해주겠죠. 정부. 네. 그거 검토해야죠. 이제 그리고 어떤 거냐면 그거는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는데요. 역세권 개발로 해가지고 업무시설이나 근린시설을 넣어버리면 그냥이 안 돼요. 지금은 상가는 전부 빈상가예요. 고양시 저쪽에 그 킨텍스도 마찬가지고 미래신도시 같은 데는 전부 막조. 또 가까운 데 아실랑가 하면 능곡의 육구역이라고 있어요. 그게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 지금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건설사가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네, 업무 시설이 분양이 안 되고 안 상가도 되고, 분양 안 상가도 되기 안 때문에 되고. 최근 트렌드는 상가를 최소화, 아예 안 짓는 데도 있고 상가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안 짓거나 거의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그게 분양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상가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지금 상가를 안 짓거나 또 2층짜리 조그마한 세탁소 하나 들어오고 약국이나 들어오고 이것저것밖에 안 있어요. 저도 상가 주인이지만 저도 상가 짓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는 이제 상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이에요. 지금 저기 킨텍스 쪽에 가보시면 아직도 1층인데도 불구하고 빈 상가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도 이제 또 건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부족도에 맞추기 위해서 상가를 하더라도 업무시설로 그냥 넣어버려요. 그러다 그 오피스텔 짓어가지고 주거용으로 만들어요. 상가는 지금 큰 동에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전체가 상가 전체가 분양이 안 되고 안 돼요. 안 돼요. 상가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상가는 지금 최소화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사람이 없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젊은 애들이 50m도 뭘 사러 걸어가려고 안 해. 안 걸어가. 그런 그리고 첫째는 그냥 도로가에 우리가 봐봐요. 양말 가게가 있어요. 연탄 가게가 있어요. 쌀 가게가 있어요. 옷 가게가 있어요. 뭐 있어요? 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빚집 몇 군데 빚집 없어요. 어떻게 봐요? 젊은 애들이 걸어를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상가를 뭐 어떻게 지을 거냐 이런 걸 이제 정비계획에서 세우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그 재건축한 이후에 우리 단지가 어떤 메리트를 갖고 사람들이 좋아할 건가, 선호가 높아질 건가 그런 거를 잘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는 것처럼 사업 시행 방식 결정이 되면 나중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자리 마련해서 계속 여러분들 의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10월달 되는 겁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게 투표 날짜를 정해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오셔서 투표하세요. 그러면 투표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병행하고 안 되면 방문해서 직접 투표도 받고 그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너무 늘어지면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투표율을 많이 높여놔야겠죠. 왜냐하면 투표율이 막 30% 이렇게밖에 안 되면은 그게 투표에 의미가 좀 없기 때문에 투표율이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려면 50% 이상 받으려면 그래도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지금 2달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그냥 빨리 될 수도 있고. 법적인 뭐가 있습니까? 아니, 법적인 요건이 없어요. 저희가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주민대표단을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미 추진준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추진준비위원회의 명칭을 주민대표단으로 바꾸고 구성인원을 동일하게, 그래서 구성동의서를 여러분께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동의서 받으면서 투표도 받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오셔서 해주세요. 그러면 잘 안 오시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거나. 근데 그게 기간을 딱 정해서 하면 그 기간 안에 50% 동의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상은 한 2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달 안에는 가능합니다. 최소 50% 이상. 되도록이면 금년 안에 빨리 받으실 수도 좋지. 네, 뭐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한 달 안에도 진행할 수 있죠. 온라인으로도 병행할 거기 때문에. 얼마 집이 아니고 거의 돈이 들어가요. 1,000만 원, 기본 계약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가고 건당 5,000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금은 없고, 그래서 별도의 한컴 사인이라고 예전에 저 사전 컨설팅 할 때 했던 그런 게 있어요. 수수료가 뭐 안 들고 기본 한 달에 한 사용료 한 6, 7만 원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할 겁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공고하겠습니다. 한 얘기인데요. 네. 카카오톡 투표는 카카오톡 투표를 하려면 카카오톡 단톡방에 다 들어오셔야 돼요.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있는 분이 700분이거든요. 700분 다 해봤자 20%밖에 안 돼요.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그 투표로 그냥 그걸 보면 이제 누가 참가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했다고 인정하면 법적인 그게 없다고 합니다. 법적인 그건 없죠. 예. 그럼 그것도 인정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서면을 하든 뭐 그런 걸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룰이 없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없어요. 네. 지금 그 11개국이잖아요. 네. 3단지로 봤을 때 11개국이잖아요. 3단지로 봤을 때. 3단지는 10개 동, 상가 포함해서 11개 동. 예. 네, 그러면 이제 한 동당 한 명씩 배치해서 받아보면 대통령 보니까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자원봉사에 나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선도지구 공모 동의해서 받을 때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단지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주셔갖고 그나마 이제 80%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희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업체 도움 안 받고 80% 받은 거라 뭐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는 한 2달 걸리지 않아요? 네? 그때는 한 2달 걸리지 않아요? 3달 동안 했어요. 3달 동안. 6월 말부터니까 7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한 3달 정도 한 것 같아요. 소유주들한테 혹시 후원을 받아서 전문 업체한테 맡겨서 빨리 하고 뭐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인건비가 한 사람당 하루 일당이 18만 원 정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20일이면 한 600만 원 정도? 한 사람당. 예. 한 이런 규모로 하면 한 20명 정도 동의서 받을 수. 그러니까 몇백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몇 억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그걸 그냥 돈 모아서 도시계획업체 계약금으로 쓰는 게 낫지. 왜냐면 예. 근데 80%, 90% 같은 뭐 50%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홍보용으로 써버리긴 네.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예상되는 사업비가 전체 3조 적으면 3조 정도 많으면 5조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중 그걸 생각을 한다면 그런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것들이 큰 의미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3조를 모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그렇긴 하지만 후원금 모으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뭐 이렇게 정산해 주거나 그런 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지금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저희가 자금이.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얼마지 맵이라는 걸 사용하려면 기본 계약을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못 쓰는 거고, 후원금을 내주십사 여러 번 제가 많이 하지만 모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민설명회 할 때, 저희 내부에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후원금을 100만 원 이상 납부해 주시면 5% 이자를 나중에 지급해서 돌려드리겠다. 근데 총회 안건을 통해서 의결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만 원 단위로 납부하시는 분은 아직 한 분도 없고, 예, 종종 이제 10만 원씩 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가구당 500만 원씩 내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예, 그거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반대하시더라고요. 위원회에서 반대하시더라고요. 30년 뒤에 돌려주실 거예요. 예? 아니 500만 원씩 내시면 엄청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도시개업체도 우리 돈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일해줘 그러면은 뭐 바로 들어와서 일해주고, 정비업체 불러들여갖고 용역비용 바로 지급할 테니까 계약 그러면 이제 빨리 할 수 있죠. 근데 모으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들 반대하셔갖고 이제 못했습니다. 이게 좀 엉뚱한 얘기긴 한데 어차피 아파트에는 관리비대로 해서 수선 충당금이라고 그거 안 됩니다. 안 된대요. 네, 법으로 안 돼요.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 수선에 의한 거 빼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관리비 계정 항목을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그 관리비에 넣을 수 없는 게 재건축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 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00% 찬성하는 게 아닌데 관리비에 넣어버리면 민원이 들어오고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게 다 논의가 되었던 상황이에요. 여기 그 단지가 4개 단지잖아요. 네. 지금 임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 7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7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임대 비율이 낮아서 소유주들이 많이 살면 동의가 쉽겠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대예요. 오히려 여기 사시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임대 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연락만 되면 어디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호응은 좋아요. 네. 연락만 되면. 임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찬성률이 높습니다.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죠. 여기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뭐요 지금 살기 좋은데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그러나. 그러면 우리 이제 동의서 받는 거는 직접 그 자필 선정 받아야 되거든요. 자필 설명도 받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네,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온라인에도 이제 핸드폰으로 하시는데 자필 설명이 들어가시거든요. 손으로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우측으로 한 15년 됐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 그쪽에서 만약에 이익 사람이고 만약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대신 동의를 받을 수 있거든요. 뭐 받아주시면 고맙죠. 왜냐면 우리 그쪽은 내가 다 아니까. 네. 가서 그쪽 동네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사실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 주시면 아주 감사합니다. 또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이제 됐는데 오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희가 10월 한 추석 직전에 이제 공지할 예정이거든요. 네,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